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요쪽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를 A라 하고요. 만약에 올라갔을 때 신규로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를 B라고 합시다. 그러면 A에 있는 개인 투자자와 B에 있는 개인 투자자는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요. 그럼 A 투자자 뭐요? 3월에서 4월, 5월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의 심리와 이번에 신규적으로 들어온 개인 투자자 9월, 10월에 이 가격대에 들어온 개인 투자자의 심리는 어때요? 너무나 다르다는 거야.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하한가 두 번의 고통을 맞고 본전이 이제 온 거예요. 심리적으로 어떻게?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만약에 새로 여기 A에 있는 사람들이 털리고 B라는 9월, 10월에 B라는 개인 투자가 들어오면 이 사람들의 심리는 어때요? 기대감. 심리가 달라요. 이때 있던 개인과 새로 이번에 올라갔을 때 들어오는 개인들은 심리가 다르다. 쉽게 얘기해서 이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는 뭐한다? 변동성이 일어나면은 매도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올린 이후에 제가 꼬리 달리고 내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러한 불안감을 줘서 이 사람들의 물량을 뺏고 세력의 물량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시총이 크기 때문에 이 물량을 B라는 개인 투자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구간 전고를 뚫고 13만원 구간 위로 올라갈 때 만약에 A라는 투자자들이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과거에 이런 하한가를 맞아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한 개인 투자다. 그렇게 수익이 나오면 챙기려고 할 겁니다. 수익을 챙기려고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럼 세력들은 주가를 올릴 때 돈을 많이 써야겠죠. 그쵸? 근데 반면에 A라는 투자자가 이 구간에서 나가고 B라는 투자자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B라는 투자자는 과거에 하한가를 맞아본 기억이 없어요. 머릿속으로 기대감만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매도에 대한 생각을 고려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바로 세력들이 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개인 투자자를 흔들어 줄 겁니다. 흔들어줘서 이 구간에서 물량을 털리게 할 거예요. 이 물량을 B라는 새로운 개인 투자자한테 넘기게끔 만들려고 흔들 겁니다. 우린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거는 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HLB 영상 찍을 건데, 일단 윗꼬리가 달리고 좀 빠졌어요. 아마 제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윗꼬리 달리고 빠질 수 있다는 부분, 제가 분명히 서류 제출하고서부터도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HLB 종목 특징상 매물 소화를 해주고 항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이렇게 꼬리가 달리고 내려올 수 있다는 부분,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삼각 수렴 구간을 돌려줬어요. 돌려주고 매물 소화까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앞에 구간 매물을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매물을 맞은 이후에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줬다. 자, 먼저 보면은 지금 밑에 구간 여기 있죠. 자, 이렇게 이 구간에서 지지를 좀 받고 있는데, 일단은 이 자리 앞에 구간 여기는 깔끔하게 한번 소화가 됐고, 지금 보면은 전고점 자리 있죠. 여기 앞에 이 부분의 매물을 결과적으로 소화까지 완료되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쪽 자리 매물까지 소화가 완료되었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다음은 어디를 바라볼까요? 이 위쪽입니다. 위쪽. 얼마요? 10만 6천 원. 정확히 한 10만 7천 원 돼요. 10만 7천 원에서 11만 3천 원 구간. 자, 요 자리 매물을 한번 소화하러 갈 겁니다. 야, 이거에 대한 근거는 뭐냐? 아니, 매물 소화하러 가는 근거가 뭐야? 그냥 주가 여기서 갑자기 양봉 뜨면서 올라갈 수도 있잖아. 왜 갑자기 이렇게 윗골 달린 매물 소화가 한 번 더 나온다고 하는 거야? 일단은 우리가 항상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개인들의 시선으로 보면 안 돼요.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대로 주가가 올라가서 급등을 하면 좋겠죠. 그죠? 이게 개인 투자자의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세력의 눈으로 봅시다. 우리가 HLB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이 종목을 봐보자고요. 그럼 딱 차트를 봤을 때 개인 투자자가 어디 많이 물려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딱 봐봐요. 개인 투자자가 어디 물려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 부분이요. 바로 과거 언제부터입니까? 자, 3월부터 5월까지, 그죠? 이 구간, 여기 많은 개인 투자자가 지금 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그대로 양봉으로 받아준다라는 것은 이 매도 물량을 다 받고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거는 세력 입장에서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얘는 시가총액이 낮은 것도 아니고 시가총액 12조인데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시가총액 더 올라가는데 여기 있는 물량을 어떻게 다 받아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개인 투자자가 A라고 하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B라는 신규적인 개인 투자자가 들어와서 A라는 물량을 잡아줘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이 물량을 다 A라는 물량을 다 세력들이 받아가는 게 아니라요. 이 A라는 물량을 세력들이 받아가는 게 아니라 B라는 신규 개인 투자자가 받아가게끔 해야 됩니다. 그럼 거래량을 돌려서 세력들이 이 매수 매도를 반복해서 자전 거래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고점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넘긴 후에 이 물량을 새로운 개인 투자자가 받아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꼬리 달리고 내려오면서 여기 물린 개인들의 손절이 일어나고 추가 매수가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수급이 발생되는 거고요. 내용이 좀 어렵죠. 근데 간단히 얘기하면 세력의 입장에서는 주가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매물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이 잘 봐봐요. FDA 승인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죠? 근데 승인 아니죠. 자, FDA에서 클래스 1 또는 클래스 2에 대한 부분이 한 달 정도 안에 나오기로 했어요. 한 2주에 4주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클래스 1이 나왔을 경우에 9월 20일 제출했기 때문에 11월 20일이면 결과가 나와요. 그죠? 클래스 2일 경우 언제 나와요? 3월 20일에 결과가 나온다. 만약에 클래스 1을 받는다라고 하면 결과가 11월 20일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세력들이 어떻게 빨리 주가를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도 2024년도 5월, 4, 5월에도 3만 하던 주가가 13만 원까지 갔습니다. 4배가 올랐죠. 근데 회사의 임상에 대한 결과는 달라진 건 없어요. 2개월 좀 연장된 거? 요거 말고는 크게 특이한 게 없었단 말이야. 그럼 4배가 올라갔다라는 건 승인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예요. 마찬가지요. 클래스 1이 나왔을 경우에 11월 20일까지 기대감으로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대감으로 만약에 강력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면 앞에 구간 매물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빨리 올라간다면 11월 20일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한 달 뒤에 예를 들어서 10월 20일에 클래스 1이 나왔어. 한 달이라는 시간밖에 없으니까 올리려면 급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여기 있는 매물을 한번 소화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한번 소화를 해주고 클래스 1일 경우에 소화 후에 바로 가는 패턴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클래스 2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클래스 2일 경우는 시간이 여유적인 시간이 있잖아. 3월 20일까지면. 그럼 여기서 좀 횡보하면서 매물 소화 해주면서 천천히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1일 것을 분명히 세력들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구간 매물을 소화 한번 해줘야 된다. 오늘처럼 이 구간, 정고점 구간 매물을 소화해주고 삼각 수렴을 돌려놨기 때문에 위로도 한번 더 매물 소화해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한 번 더 튀어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10만 7천 원 구간 우리가 단기적인 저항선으로 확인해 볼 건데 자 5분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5분봉 보시면요. 앞선 구간 자 요 자리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여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가격대 한번 확인해 보면은 여기가 언제냐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잠깐 지워드리면 자 여기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승인되기 전에 있잖아요. 이 부분 5월 14일 승인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쭉 올랐다 빠진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죠? 거래량 발생됐고 여기서 이탈이 나온 부분이 어디요? 여기요. 이 위쪽에 자 10만 7천 원 구간 여기 보이죠? 저항선 여기 10만 7천 원 자 요 구간 저항선도 있고 그 다음 밑에 구간 이 9만 8천 원 9만 9천 원 여기도 단기적으로 뭐요? 저항선이 있죠. 거래가 터졌던 구간 직전이잖아요. 여기가 한 9만 8천 원 될래나? 밑에 한 9만 7천 원, 9만 8천 원 거래가 터지기 직전의 자리 이 자리도 뭐가 된다? 저항선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9만 7천 원짜리를 확인해 봤을 때 오늘 올라가다 꼬리 달고 빠진 적 있잖아 이거 그죠? 이게 5월 14일에 뭐예요? 5월 14일, 5월 15일 거기에 이제 저항선이 만들어진 구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여기 매물을 일단 지금 구간에서 한번 소화가 들어갔죠.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갔다. 그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깃발형 추세의 삼각 수렴이다. 뭐요?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는 구간.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위에 구간, 윗부분 말씀드린 구간 이게 10만 7천 원 구간 여기 매물 소화도 분명히 들어가 줄 거예요. 여기에 있는 매물 소화도 분명히 들어가 줄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래스 1을 대비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앞에 구간 매물을 한번 소화해 놔야 돼요.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요쪽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를 A라 하고요.
만약에 올라갔을 때 신규로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를 B라고 합시다. 그러면 A에 있는 개인 투자자와 B에 있는 개인 투자자는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요. 그럼 A 투자자 뭐요? 3월에서 4월, 5월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의 심리와 이번에 신규적으로 들어온 개인 투자자 9월, 10월에 이 가격대에 들어온 개인 투자자의 심리는 어때요? 너무나 다르다는 거야.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하한가 두 번의 고통을 맞고 본전이 이제 온 거예요. 심리적으로 어떻게?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만약에 새로 여기 A에 있는 사람들이 털리고 B라는 9월, 10월에 B라는 개인 투자가 들어오면 이 사람들의 심리는 어때요? 기대감. 심리가 달라요. 이때 있던 개인과 새로 이번에 올라갔을 때 들어오는 개인들은 심리가 다르다. 쉽게 얘기해서 이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는 뭐한다? 변동성이 일어나면은 매도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올린 이후에 제가 꼬리 달리고 내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러한 불안감을 줘서 이 사람들의 물량을 뺏고 세력의 물량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시총이 크기 때문에 이 물량을 B라는 개인 투자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구간 전고를 뚫고 13만원 구간 위로 올라갈 때 만약에 A라는 투자자들이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과거에 이런 하한가를 맞아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한 개인 투자다. 그렇게 수익이 나오면 챙기려고 할 겁니다. 수익을 챙기려고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럼 세력들은 주가를 올릴 때 돈을 많이 써야겠죠. 그쵸? 근데 반면에 A라는 투자자가 이 구간에서 나가고 B라는 투자자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B라는 투자자는 과거에 하한가를 맞아본 기억이 없어요. 머릿속으로 기대감만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매도에 대한 생각을 고려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바로 세력들이 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개인 투자자를 흔들어 줄 겁니다. 흔들어줘서 이 구간에서 물량을 털리게 할 거예요. 이 물량을 B라는 새로운 개인 투자자한테 넘기게끔 만들려고 흔들 겁니다. 우린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거는 지금 A에 물려 계신 분들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매도할 자리가 아니라 올라갔을 때 이 구간에서 매도해야 되고 내가 비중이 크다라고 하면 올라갔을 때 우리가 눌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전이나 단기 수익 구간에서 익절한 후에 눌림을 잡아내자. 아니 그대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올라가면 3분의 1 매도한 거 2분의 1 매도한 거 남아있잖아요. 가져가는 거예요. 주식은 100%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세력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현 구간은 변동성을 이겨내야 되고 세력들이 원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쌤 그러면 HLB 언제 매도해야 되나요? 자, 제가 이 구간에서 5월 14일에 여러분들한테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어떤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죠? 분할 매도. 분할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좀 이따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 텐데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지금 자리는 아니고 우리가 11월 20일에 승인이거나 3월 20일 클래스 1, 클래스 2일 경우에 무조건 11월 20일 전에 분할 익절해야 되고요. 3월 20일 전에 분할 익절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3월 20일 클래스 2라 그러면은 더욱더 3월 20일로 갈수록 분할 익절을 강력하게 권고해 드립니다. 11월 20일은 솔직히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라면은 11월 20일 클래스 1이다 그러면은 2분의 1 정도는 무조건 당연히 이때처럼 매도해서 리스크를 최대한 회피할 거다. 왜냐면은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다면 7배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7배가 올라간 상태에서 승인을 안 받았다라고 하면 사실상 7배가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기대감이란 말이야. 이미 기대감으로 7배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수익을 챙기고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A라는 개인 투자에서 B라는 신규 개인 투자 물량을 세력들이 바꾸길 원하는 게 이 사람들은 기대감밖에 없기 때문에 분할 매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승인되면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평단이 3만원대가 아니기 때문에 평단이 12만원, 11만원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분할 매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강한 거래량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생기면서 신규 개인 투자자가 들어오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주가 급등해서 15만원, 20만원 이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매도에 대한 관점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3월 20일로 갔을 때 더욱더 강력한 권고를 말씀드린 게 이 BMS, 옵디보의 이 간암 관련된 내용, FDA 임상이 내년 4월에 그죠? 심사가 완료됩니다. 만약에 클래스 2일 경우에 우리 얼마? HLB는 3월에 완료가 돼요. 그러면은 이 간암 관련돼서 옵디보는 24.7개월, HLB 24.8개월, 1개월 차이란 말이야. 솔직히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조건 무지성으로 HLB가 이길 거다, 무찌를 거다, 시장에서 이길 거다. 헛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요.
이 글로벌 시장은요, 유통망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통망. 이 BMS, 옵디보 이쪽은요, 사실상 거의 빅파마에 견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유통망 자체가 너무나 탄탄하고 좋단 말이야. 공급망 자체가. 근데 HLB는 신생 회사는 아니지만 글로벌로 봤을 때는 약한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가남 관련된 로비 자금이나 마케팅 자금이 많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23.7개월과 그 다음 23.8개월 1개월에 조금 더 생존 기간 OS를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시기가 비슷하다 그러면 마케팅 쪽에서 많이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출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작용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20일로는 가면 갈수록 무조건 이거는 3분의 2 이상의 비중 축소를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시나리오들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릴 거고, 전 정말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세력들의 큰 그림상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게 보여요. 하지만 올라갔을 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된다.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장난질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현 구간에서 왜 윗꼬리가 또 달릴 수 있는지 이 부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 준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구간에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제가 이 텔레그램 방도 운영을 좀 하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HLB 관련돼서도 여러분들한테 텔레그램 방에서 아침부터 설명을 좀 드렸죠. HLB 요런 자리 오늘 구간 어떻게 좀 체크해야 되는지. 죄송합니다. 안 보이셨는데, 자 보면은 이렇게 HLB 오늘 구간에서 어떻게 좀 체크해야 되는지, 그리고 HLB 현 구간에서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아침에 이런 거 전부 다 체크해 드린다는 거예요. 아침 구간에, 그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체크를 이런 식으로 해드렸다라는 거. 아침에 급등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면은 지금 구간 보시면 알겠지만 93,000원 위에서 시작하면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반등, 밑에서 시작 시 저항 맞고 밀렸다가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침 9시 2분에 93,000원 저항 밑에 시작하니 잠깐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93,000원 돌파하면 단기적으로 슈팅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자 봅시다. 아침에 9시 2분 어디요? 9시 2분. 자 여기죠.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자 93,000원 구간 저항을 맞고 눌렸다가 돌파가 나왔죠. 93,000원 돌파 시 강한 슈팅이 5%짜리 이상의 슈팅이 나왔죠. 그리고 앞에 구간 저항을 맞고 눌렸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텔레그램에 전부 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백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이 앞에 구간 5월 14일에 정확하게 2분의 1 메타점 잡아드렸던 것처럼 올라갔을 때 우리 메타점 잡을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꼭 한번 텔레그램만 체크해 보시고, 영상은 뒤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영상 한번 보고 올게요. 여기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5월 14일 지겨우시죠? 지겨운데 아무래도 HLB 신규로 들어온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5월 16일에 하한가 2번 갔죠? 5월 16일에.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2분의 1 팔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 승인되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런 이탈이 나왔을 경우 대응을 해야 되는 말씀드렸는데, 다들 간다만 하다 어떻게 했죠? 주가가 다 밀렸죠. 저 여러분들한테 이거 제가 경험을 했잖아. 말해도 여러분들 안 듣는 거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HL도 마찬가지예요. 말해도 어차피 안 들어요. 들을 사람만 듣는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전량이 아니라 2분의 1 정도 손실을 최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욕먹을 짓인 거 알아요. 욕먹을 짓인 거 압니다. 근데 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모든 유튜버 다 HLB 그냥 여러분들이 봐봐요. HLB를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10개 중에 10개 다 눌러보세요. 다 눌러봐요. 뭐라 그래요? 10개 중에 9개는 올라간다고 해요. 올라간다고 한다. 그쵸?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세요? 기분이 좋아져요? 물론 제 영상 본다고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겠죠. 2분의 1 분할 매도 하라고 하는데 왜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득과 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승인이 됐을 경우, 승인이 안 됐을 경우,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둘 다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HLB가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구간이 이런 구간이다.
이런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팔라고 하겠습니까? 한 주라도 팔라고 하겠어요? 절대 팔지 말라 그러죠. 여기서 리스크 있어봤자 여기까지 밀리는 거 추가 매수하면 된다. 절대 팔지 마라. 얘기하죠. 자리가 근데 여기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아니잖아. 결과적으로. 그죠? 이 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존버하라고 합니까? 그쵸? 그리고 여러분 그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팔라고 해서 팔았는데 올라가면 책임질 거예요?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들 3만원, 5만원, 7만원 사신 분들 그쵸? 올라갔어요. 그쵸? 13만원에 매도하라 그랬어요. 빠졌어요. 저한테 뭐 줬어요? 3만원, 5만원, 7만원 사신 분들 13만원 구간에서 매도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2배, 3배 그죠? 벌었네요. 그죠? 저한테 뭐 줬어요? 자, 이렇게 좀 말씀드렸죠. 마지막 좀 잔소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과거에 3만원, 5만원, 7만원 다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매도 타점 잡아드렸고 매수 타점 잡아드렸고 매도 타점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중이 들고 있는 거는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확률이 7, 80% 확률로 잘 맞춰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텔레그램 방이 없었고 그리고 커뮤니티로밖에 제가 말 못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영상으로밖에 이제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 못 드렸기 때문에 좀 느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쪽에 텔레그램 방을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르게 HLB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 우리가 물론 지금 매도할 건 아니에요. HLB 지금 매도할 건 아닌데 분명하게 매도는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매도는 해야 돼요. 근데 언제 매도할지, 그죠? 언제 매도할지 정확하게 잡아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대감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모든 사람들이 HLB를 사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매도하고 나올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요.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갔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7배가 올라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근데 승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승인이 아직 안 된 상태라고 하면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잖아. 7배가. 이것도 미래에 가남 관련된 시장을 HLB가 다 잡아먹는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올린 건데 말했지만 옵티보라는 경쟁 상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경쟁 상대랑 HLB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부작용 이런 측면도 다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생존율에 관련된 데이터만 보고 그 다음에 이거 경쟁 상대로서 우리가 이겨갈 수 있을지 HLB가 그죠? 싸워볼 만은 하겠죠. 하지만 시장 점유율에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되기 전에 매도에 대한 부분 매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 아까 앞에서 2분의 1 매도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HLB 좀 정확하게 대응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무조건적으로 010-9201-6329로 HLB 입장이라고 남겨주세요. 남겨주셔서 꼭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뭐라? 반드시 체크해라. 뭘 체크해요? HLB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우리가 오늘 윗골이 달리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분석이 아니에요. 앞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 눌릴 수 있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당연한 것 또한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간다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힘들죠? 힘들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상상을 해요. 자, 상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제일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쉬운 거. 내가 예를 들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죠? 아니면 반대로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내가 고백을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반반이야. 나를 좋아할 확률 반반.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나를 싫어할 수도 있겠다. 나를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이 사람도 날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한 차이면 어떻게 돼요? 멘탈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내가 이 사람들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미리 해놓고 만약에 고백을 해놓으면 좀 충격이 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미리 우리가 앞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쵸? 최대한 안 좋은 쪽도 미리 고려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뭐 할 수 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덜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니라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만약에 생각해 놨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윗꼬리가 내려오는 거 보고 그래 매물대였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항상 우리는 시나리오를 짜서 대응해야 된다. 이번 주 어떻게 움직일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매물 소화 관점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다음 주 어떻게 된다. 다음 주는 한번 조정이 나오고 매물 한번 흔들어주고 그 다음 주는 다시 한번 위쪽 매물대 구간 소화로 갈 수가 있다. 왜? 클래스 1일 경우에 빠르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몇 번으로 보내면 돼요? 010-9201. 자, 6329로 뭐라고 보내요? HLB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반드시 제대로 된 대응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24년도 2월, 3월에 뭐 해드렸어요? 대봉 LS 있죠? 히든 종목. 비만 치료제. 거의 정신 나간 놈 마냥 비만 치료제 우리 봐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잖아. 위고비 이번 연도에 들어온다. 비만 치료제 올라간다. 결과 대봉에서 옆으로 갔어요. 9,000원, 만원 추천해서 26,000원까지 찍었잖아. 이거 더 갈 수도 있어요. 신고가라서. 2배 이상 올라갔단 말이야. 이때 히든 종목 드렸던 거.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봐봐요. 내가 분명히 미국 생물보험법 얘기 7월부터 했어요. 7월부터 했다. 그리고 나서 3바 30% 정도, 20 몇 프로 올랐죠. 다른 종목 40% 올랐죠. 분명히 생물보험법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또 얘기할게요. 생물보험법 봐야 돼요. 근데 아직도 안 본 사람 많다. 그래서 이거 관련주 제가 히든 종목을 하나 여러분들 넣어 드릴 거니까 이 생물보험법 관련된 히든 종목 하나 받아 가시고요. HLB 관련된 텔레그램 입장은 뭐라고요? HLB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문자 남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앞에 구간 전고점 매물 소화했기 때문에 횡보 후에 다시 급등할 수 있다. 왜? 어디 구간? 10만 7천 원 구간. 여기서 11만 원 구간 뭐 해야 돼요? 매물 소화 해줘야 돼요.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다 알아들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HLB를 보는 차트를 보는 분석들 그리고 3만원, 5만원, 7만원 여기 1차 매도, 다시 매수, 2차 매도 이렇게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 어떻게 잡았는지 이러한 기법들 전부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히든 종목이랑 이 기법까지 받아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은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